방송 시작 전에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셀트리온의 싱크풀 게시판 분위기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싱크풀 게시판 분위기가 보다 못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기업과 장기 동행입니다. 장기 투자, 그쵸? 장기 투자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서 장기 투자로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겠죠.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비단 셀트리온이 힘들 수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기업 또한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수백 번에 가까운 데이터와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드렸어요. 결국 주식 투자는 큰 돈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투자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잃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잃지 않다가 보면 이기게 되죠. 그러면 결국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셀트리온의 과정을 지금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 주가의 변동성, 최근에 과도하게 하락해 있죠. 그리고 시장 상황과 수백 번의 노이즈, 그렇죠? 그 와중에 내 마음은 수천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의 35년에 950배를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수천 번의 노이즈를 과정으로 여기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은 훼손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고로 확신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주가가 저점권에 있어요. 그래서 주식수를 여유자금으로 모으기에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싸게 되어 있을 때, 확실성에 있는 영역에 있는 기업이 싸게 되어 있을 때 주식수를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유자금과 장기투자, 비대위 활동 보고 및 임시 주총 의견 취합 같이만 본다. 우리 주주님께서 비대위 대표님께서 지금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원장 같이만 본다입니다. 그래서 쭉 언급해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레포트를 좀 정리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주주님들의 의견에 대한 비대위 리포트,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의견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생각이지만 많은 분들도 동감하실 분도 계시고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석 이사 해임 및 경영진 사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그래서 좀 볼게요. 현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입니다. 주가 하락이 곧 경영 실패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결과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아직은 명분도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서 회장이 은퇴하고 현 경영진이 들어선 지 이제 7개월째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단위의 평가가 바탕이 돼야 되며 단순 주가 하락에 대한 경영 책임 문제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서진석 이사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로서 표를 행사하는 위치이고 법률기관의 자문 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의장직 이외에 직함이 없음. 또한 현재 상황상 서정준 회장이 아들 승계를 위해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하락 시 서정준 회장이 주식을 팔았다는 증거 등 승계를 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없는 재무 상황임을 자문받았습니다. 비대위 1호 안건에 대한 주주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언급드리고 있으면 정확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진 교체 저는 반대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경영진 교체 반대입니다. 두 번째, 국내 및 해외 지분 매각 블록딜에 관해서 이 제목부터 저는 사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업과 장기 동행하려고 투자했지,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 투자하는 대상이 오너가 기업을 매각하려고 한다, 회사 경영에서 비싸게 튀어가지고 팔려고 한다, 이러면 저 투자 시작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및 해외 지분 매각 블록들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이러려고 한다면 장기 동행의 의미가 없겠죠?
시작조차 반대이고 이 의견의 안건에 대해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장기 동행에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고요.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는데, 뭐 비대위는 세계 증권사 전현직 해외 IB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한 바, 뭐 수요가 당연히 높겠죠. 셀트리온 산다고 하면 팔려고 하면은 산다고 하는 기업들이 널려 있겠죠. 그런데 자, 볼게요. 여기 뭐 화이자 등 자금 여력이 풍부한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 당연히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몇십조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한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인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당황스러운 말이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도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지분 매각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는데, 삶의 이유님의 글이래요. 이분 예전에 왔다가 한번 다시 와셨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국내 삼성바이오스,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삼바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매각을 한다고요? 제약바이오산업, 국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산업을 키워놨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빅팜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널름 주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3사 합병에 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대위의 공식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지분 모으기 운동의 사실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지만 3사 합병은 지금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밖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비대위의 결론입니다. 시총 60조 규모의 대규모 합병이기에 대다수 주주가 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회사도 최소한의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부결된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과 합병에서 알 수 있을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셀트리온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기에 3사 합병이라는 껍질을 깨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에서는 3사 합병을 위해 비대위 차원의 계속 노력을 진행할 것이며, 사측의 현실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속히 3사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명확히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의 소극적인 지금 IR, 대외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가 서운한 부분이 있고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또 지분 모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비대위 임시주총 안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임시주총 관련 찬반 투표 의견 게시 및 참여하기 위해서 쭉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댓글로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사 조기 합병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레키노라주 판매 대금 일부 자사주 매입, 전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정확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자사주 매입은 기업 가치 제고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의 여지가 있지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주주 친화적인 활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매입만 하고 그냥 놔두건다 하면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 셀트리온의 현금, 제가 지난번에 현금으로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캐시카우,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 약 하나 매년 개발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과 신약에 대한 개발 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살짝 좋을 수 있으나 원래대로 돌아간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까지 커다. 그리고 예전에 다 했다. 무중!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주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키노라주 국내 원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약효나 임상 결과 등을 정보 언론이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정보 미제공까지 하는 상황이 빈번함이 속성에도 사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및 확실한 시정 약속. 이게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첫 번째로 레키노라 원가 공급 자체를 지금 사과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거를 곡해하셔서. 그런데 레키노라 국내 원가 공급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만약에 원가에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 과연 국내 임상 승인부터 해서 지금 뭐 사실 뭐 국감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원가에 공급을 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물론 셀트리온이 우리의 그 처한 그 흑수저의 현실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린 정치권과 로비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셀트리온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90% 이상이, 95% 이상이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는 건이죠.
그래서 국내 원가 공급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도 저의 의견에 동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레큐노라주 국내 원가 공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식약처에서 빨리 허가가 났고 지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내 원가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머크 치료제부터 해서 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예전에 공매도에 램시바 승인받고 시달리게 됐었을 때, 그리고 해외에 서정진 회장이 이제 지쳐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해외 매각한다 그랬었을 때,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오히려 공매도로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쵸? 이제는 얘네들과는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무대형으로 가는 게, 그리고 해외에 그냥 팔고 영업에 몰입하는 게, 그리고 회사의 본업에 충실하는 게 맞겠다는 그 이면에 저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금은 주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닫혀있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크고, 어느 정도 IR을 조금 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화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잘 받을 때도 있지만 잘 받지 않을 때도 많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분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전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공존과 상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장기 동행할 수 있고 굳건히 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싱크풀 게시판 지금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쵸? 그러면 장기 동행 불가능해요. 굳이 신뢰하지 않는 회사를 왜 장기 동행하겠습니까? 그쵸? 신뢰가 밑바탕 되는 근거 위에 우리 목소리를 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정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거지, 절대 회사는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대가가 꼽은 넥스트 셀트리온 5총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실제 신약을 또는 바이오 시뮬러를 직접 연구, 개발, 특허, 임상, 그리고 생산해내고 직판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개척을 했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했고, 이제 빅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가 언급을 드렸죠. 기술 수출, 그쵸? 제네릭이에요. 기술 수출도 전임상 단계, 동물 임상 단계에서 기술을 수출하죠. 계약금을 받거나, 또는 임상 1상, 많이 가면 임상 2상 단계. 2상 단계에서는 정말 많이 단계예요. 보통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애로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겠지만 신약을 개발했었을 때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들어가고 막대한 자금력과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임상 경험과, 그리고 전 세계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네릭과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중심에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 세계 빅팜으로 가게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이 위해선 제2의 셀트리온이 필요하다. 황만순 한국투자 파트너스 대표가 5개 기업을 꼽았다. 레고캠, 알테오젠, SK바이오팜, HK이노젠, ST팜, ADC 플랫폼 기술, SC제형 플랫폼 기술에 주목한다. 신약 개발 경험과 오랜 연구 경험도 필수이다. 셀트리온 넘는 조단위 기업 가능성,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을 넘자, 이들이 목표는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레고캠과 알테오젠, 제가 언급을 자세히 한번 드렸죠. 레고캠 좋은 회사입니다. 펀더멘탈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요. 기술력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ADC 오직 한 길을 걸어왔어요. 여기 김용주 대표가 신약만이 살 길이다. 오직 신약 한 길을 걸어왔고요. 구 럭키화학, LG화학이죠. 지금의 럭키화학 연구소 출신이 예전에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사관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 또한 여기 럭키, 구 럭키의 중요한 건 우리 제약바이오 생명과학자들이 다 여기 많이 입사를 했는데, 대기업에 이런 문제로 인한 부분인지 중요한 건 회사가 크지를 못했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팩티브, 그쵸? 이게 또 상용화가 안 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로메드, 전 바이로메드 헬렉스미스 기술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신약을 개발했었을 때 임상 디자인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경영자의 능력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현세 능력과 그리고 실제 신약을 개발 성공을 시키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성공을 시키고 해외에서 95% 매출을 이뤄낸다는 부분은 정말 경영력이 탁월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대한민국 글로벌 제약 강국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개발 기업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래서 국내 최고 바이오업 키자 전문가로 소문인 황만순, 넥스트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대 약대 석사를 마치고 유학양의 선임연구원 캐몬 부사장을 지낸 황 대표는 바이오 투자 입지 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레케노라 개발에 성공하면서 복제약 회사에서 이거 좀 다시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복제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왠지 불쾌합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회사입니다. 복제약, 제네릭은 케미컬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화학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하죠. 바이오 시밀러라는 말이 탄생을 했죠. 1세대 바이오 시밀러도 있겠죠.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약품을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포는 똑같이 생긴 게 없어요. 세포막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래서 60조 개의 세포가 다 다르게 생겼죠.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말로써 바이오 시밀러가 나온 겁니다. 항체 의약품은 제네릭 일반 케미컬 의약품 대비해서 830배이고 제조합 단백질 대비 엄청나게 분자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복잡하고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레케노라가 상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했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는 한계가 있었겠죠. 복제약은 정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케노라를 개발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극복했다는 설명이었다. 이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 썼던 분이 기자가 썼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복제약은 다시 한번 정정을 좀 해주세요. 저 어떤 기자분이시죠? 송영두 기자분이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려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는 다른 부분이에요. 바이오 약품과 케미컬 약품에 대한 명확한 본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황 대표는 신약 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야 한국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연구 이력, 경영진, 시장성 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자 레고캠 바이오 우리랑 관계가 있죠? 익수다. 우리가 레고캠의 기술을 사왔어요. 어디서? 익수다가 최대 주주. 그쵸? 그래서 ADC 플래툰 기술에 주목했다. 그는 LG화학 신약연구그룹장 출신으로 합성 신약계의 대가를 평가받는다. ADC라는 한우물을 파 올해까지 10건의 기술을 이뤄냈다. 기술 이전의 물질들이 임상에서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ADC 플래툰 기술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 레고콤 바이오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래툰 기술과 구성원과 특허가 있다. 김 대표의 경우 슬로건이 신약만이 살 것이다 할 정도로 열정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향후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쵸? 우리가 얘네 기술을 이제 사왔죠. 셀트리온 L5로 하지 않습니다. LI를 하죠. 라이센스 인을 하는 회사입니다. 왜? 빅팜을 하니까 비용과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다 절약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빅팜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인을 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시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사 그리고 국내 바이오텍들은 기술력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그 중심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삼바나 SK바이오스 지분 매각을 한다고요? 해외 제약사에 지분 매각을 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SS제형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알테오젠에서 높은 성장을 예측했다. LG화학 출신 박순재 대표는 실익을 챙기면서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다. 바이오시밀러 초기부터 이익을 냈고 SC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성과를 냈다. 특히 블록버스터 명왕암제, 키트루다, 옵티버 등의 SC제형 개발은 필수 옵션이 됐다. 키트루다 옵티보 우리가 2025년 이후에 2027년 그 기준점으로 해서 할 예정에 있고 할 겁니다. 면역 항암제 전세계 바이오품 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휴메라를 제치고 가장 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할 명확한 시작입니다. 여기서 키트루다 옵티보 다 할 겁니다. SC 플랫폼 수는 한정적이며 이런 트렌드는 알테오젠의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형 기술은 정맥 주사를 환자 스스로 투여 가능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알테오젠은 할로잠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SC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했고 글로벌 10대 제약사들과 6조 원에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제가 언급드렸죠? 할로자임, 미국의 할로자임,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SC형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3개 회사만, 그죠? 바로 미국의 할로자임,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S제형,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옵티보가 언급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상 FDA와 EMA라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뭘 할지, 후년에 뭘 할지, 2025년에 뭘 할지 다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이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 뭘 할지 다 지도를 그려낼 수가 있다. 고로 안전하게 동행이 가능하다. 물론 시차는 발생을 한다. 당연히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시차는 발생을 합니다. 다른 산업들은 더욱 시차가 발생하는 게 크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걱정은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제 매출액 2조이니까. 지금 노이즈, 그리고 과정, 힘든 시간, 그리고 합병, 여러가지, 그쵸? 공매도에 대한 시달림, 레키노라, 모든 부분들 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20만원대 주가, 40만원 전고점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의 주식을 정말 싸게 모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기회입니다. 100만원도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매출 2조에서 20조로 갑니다. 단 시간으로서 장기 동행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이렇게 기술력이 탁월한 기업이고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인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런 훌륭한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싼 상태에 있을 때 주식을 최고로 싸게 바닥권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노란색 월봉 60월봉, 셀트리온의 60월봉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바닥권 근처에 있는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던 부분이고요. 여기 쭉 ST팜, HK이노젠, SK바이오팜도 언급을 했어요. 허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아직 성장성,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장기 동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처방전 없이 자가검사로 15분 이내 감염 여부 확인. 자가검사 키트, 진단키트가 우리 셀트리온의 코로나 하나의 캐시카우로 되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린 사실 레키노라의 정맥주사형이 유럽 승인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진단키트로 이제 캐시카우로 꾸준히 창출될 겁니다. 코로나 섹터로서, 감염병 섹터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속화, 미국 임상 3상 눈앞,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ACTG 대상 임상 3상 권고, 셀트리온 호주서 흡입형 레키노라 임상 1상 약물 투여 시작. 제목의 첫 제목 내용 보게 되면 경구용 치료제 머크 나오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이거 이야기 나오면 그냥 이제 이렇게 빼셔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이유 안정성, 가격, 경쟁력과 효능에 대해서 이미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에이즈 임상시험그룹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안정모니터링위원회에 흡입형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을 권고했다는 소식이고요. 영국 바이오 기업 시네어젠에서 인터페론 베타를 이용해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했고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페론 베타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낸다고 해요. 항바이러스 단백질 인터페론 베타를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인터페론 베타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경우도 보고되며 일부 바이러스종은 체내 면역 체계를 피하기도 하기 위해 인터페론 베타를 억제하기도 한다. 임상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환자들로 이루어졌으며 분집에서 분무작치를 사용해 해당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지 14일에 하루에 한 번 15.6 밀리아이유를 용량을 두 차례 자가 투약했다. 이 임상시험 대상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고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모니터링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상이 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이 부분도 이 대상으로 하는지 과연 대상이 어느 정도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쵸? 자, 좀 계속 볼게요.
자, 임상에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으로의 진행 위험을 위약 대비 약 79%, 위약군에 비해 치료 기간 중 회복될 확률은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 3상에서 입원하지 않은 성인한 코로나19 환자들의 입원 사망을 좀 줄이는데 효능 및 안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네어제는 경증 코로나19 환자 600명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회사 측은 오는 2022년 초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자,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셀트리온 이야기가 밑에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역시 최근 파트너사 이날론과 흡입형 레퀴놀의 임상 1상 시험 참여자에 대한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 올해 8월 호주 식약처로부터 흡입형 레퀴놀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임상 1상에서 성인 23명의 흡입형 레퀴놀을 투여한 지 연내 임상 2상에 진입해 유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흡입형 레퀴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도 전망에 항체를 전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정맥주사 방식의 기존 레퀴놀과 달리 호흡기 흡입을 통해 폐에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영국에서 임상 3상, 영국의 그 회사가 임상 3상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흡입형에 대해서, 그쵸? 이거는 아직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여 대상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맥주사형 레퀴노라의 유럽 승인과 점진적인 수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서. 왜? 이걸로 꼬였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레퀴노라를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최고의 회사입니다. 장기 동행하는데 큰 그림이 다 나와 있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노이즈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입형 레퀴노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